자, 두 번째 파트 근호를 포함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지금 20의 6제곱 더하기 4의 8제곱 그리고 루트가 있고 또 분모에는 10의 6제곱 더하기 4의 5제곱 루트가 있어요. 나보고 이걸 계산하래 얘들아. 자, 우리가 보통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곱하거나 나눠라 그러면 그 계산은 쉽지? 뭐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라.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해라. 이런 건 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물었을 때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물었을 때 계산이 안 되는데요? 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공통 부분으로 묶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공통 부분으로 묶는 거야.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고 싶은 거잖아. 항상 수학은 묶여 있으면 풀고 풀려 있으면 묶고 이게 간단히 하는 거야. 늘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냅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통 부분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묶는 겁니다. 자, 얘도 지금 지수끼리 더하는 계산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공통 부분이 뭐가 있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해보자. 그냥 머리로 할게요.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죠. 2의 제곱 곱하기 5를 각각 6제곱을 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은 6제곱하면 12제곱 곱하기 5는 6제곱하면 5의 6제곱 그 다음 더하기 4의 8제곱 너는 2의 제곱 2의 제곱에 다시 8제곱이니까 2의 뭐야? 16제곱이겠지. 맞죠?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모는 얘는 2 곱하기 5 그러면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더하기 4의 5제곱이네. 그럼 2의 제곱에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죠. 됐죠? 자, 분자부터 공통으로 묶을 거야. 2의 12제곱, 2의 16제곱 중 작은 놈이 2의 12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5의 6제곱이 남고 더하기 2의 12제곱에 뭐를 곱하면 2의 16제곱이 되냐라는 말인 거지.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 그래야 밑이 똑같고 지수끼리 더하면서 16. 딱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분모는 2의 6제곱과 2의 10제곱 중 작은 게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역시 5의 6제곱이 남고 더하기 2의 6제곱에 뭐를 곱하면 2의 10제곱? 2의 4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루트 안에 요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같은 놈은 당연히 약분될 거고 2의 6제곱분의 2의 12제곱이니까 얘도 역시 약분되셔서 2의 6제곱만 남겠죠? 그럼 최종 정답은 2의 세제곱 8이겠네요. 그냥 뭐만 했어? 공통 부분으로 묶기만 했는데 간단히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 2번.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해봤던 방식에 근거한 거죠.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요 점이 A라는 점이었다. 근데 얘가 이동이 돼서 얘를 1회전 시켜서 옮겼대요. 그랬더니 여기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맞죠? 이랬을 때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 라고 물어요.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한 바퀴 돌려서 세우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요 점이 어디로 가 있겠어? 요 점으로 가 있었겠지? 맞지? 그 다음 또 한 칸을 이동해서 여기로 가 있을 거라고 A가 또 이만큼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또 돌리면 여기 와 있었겠지? 그 다음에 또 세우면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에는 중심축이 여기에 있고 반지름 얘, 반지름 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1로 이동할 때는 중심축이 여기에 있으면서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또 여기에서 1로 갈 때는 여기에 중심축이 있어서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 맞지? 그럼 최종적으로 나보고 요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요 둘레의 길 요만큼 이동된 거리 구하라 라는 게 문제겠네. 어렵지 않죠 이제? 반지름이 지금 2짜리였던 게 아니에요. 2니까 2루트 2지. 그럼 2 파이 r 원 둘레에 곱하기 몇 분의 몇? 이거 90도니까 4분의 1. 그럼 이만큼 나온 거고 그 다음 얘는 반지름이 2짜리인 게 맞지? 그럼 2 파이 r에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반원인 거죠? 곱하기 2분의 1. 더하시면 정답이겠죠. 약분. 여기 약분.
그럼 여기는 루트 2파이고 여기는 2파이니까 2 더하기 루트 2 파이. 얘가 최종 정답이겠네요. 3번. 자, 다음 표는 자연수 x와 x제곱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루트 110이라는 애를 소수로 나타내봐라. 맞죠?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가 뭐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럼 표를 한번 볼까요? 표가 지금 x가 있고 x제곱이 보이잖아요? x에 예를 들어 지금 103이 있으면 103을 제곱한 걸 니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1609라고. 또 104를 제곱했더니 108,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105, x가 105일 때 그걸 제곱하면 11025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106일 때 여기는 11236 이런 방식으로 지금 친절하게 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볼까? 지금 우리는 루트 값을 알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얘부터 시작해볼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루트가 붙는다고 해보자. 루트 이렇게. 어차피 다 양수니까 루트 x제곱이 곧 x인 거죠? 네, 이 값이 얘에 근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이 형태로 바꾸고 싶은데 잘 봐. 루트 안에 5자리인데 얘는 3자리야. 그럼 자릿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보면 여기서 2개. 얘를 100을 바깥으로 빼면 10 루트. 맞아요? 그럼 안에는 뭐라고 쓰겠어요? 106.09 이렇게 쓰겠죠. 맞지? 안에서 지금 소수점을 두 칸씩 옮겨서 바깥으로 숫자를 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어차피 3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2개만 이동하면 되거든.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얘도 뭐야? 사실상 10 루트 요거 있는 그대로 108.16 요런 표현일 거란 얘기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하나만 더 써? 얘는 10의 루트 110.25라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니까? 루트 110이니까 110이 뭐와 뭐 사이에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108.16, 110.25 요거 사이에 얘가 존재할 거 아니니. 이해가 되지?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은 여기 104와 105 사이란 얘기인데 사실상 문제는 얘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바꿨기 때문에 루트가 있고 루트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꿨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 10이라는 놈이 이양되어야 되는 거죠. 자, 104가 얘였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그럼 10이 넘어가면 얘도 10.4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또 요만큼이 얘일 거 아니니? 그럼 10이 넘어가면 10.5겠지? 그럼 결국에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루트 110이 얘와 얘 사이에 있어요 라는 말은 10.4와 10.5 사이에 있었다라는 말이 될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요 놈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4여야 되는 거지. 이건 표를 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뭐다라는 걸 꼼꼼하게 따지는 걸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괜히 표로 나오니까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 자, 4번째. 자연수 xy에 대하여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루트 175래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묻네. 얘부터 일단 볼까? 자, 루트 175라는 애를 바꾸면 얘가 뭐가 나와요? 5 루트 7이죠. 25 곱하기 7이니까. 맞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봐.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5 루트 7이 나왔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얘도 분명히 어쩌고 저쩌고 루트 7, 얘도 어쩌고 저쩌고 루트 7. 뭐 루트 7, 뭐 루트 7. 이래야 된다는 얘기일 거라고. 맞니? 그러면 모양 자체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를 들어 a 루트 7이고 너가 b 루트 7. 요런 꼴로 바뀌어서 이 놈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5여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건 모양을 관찰하는 거야.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5 루트 7이 나왔다? 그럼 얘는 분명히 정리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루트 7. 맞지? 얘도 뭐 루트 7 이런 꼴일 거라고. 그러니까 더해서 얘가 나왔겠지. 이해했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5다.
이때 x, y는 분명히 자연수라고 했으니 더해서 5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지금부터 매기면 되는 거예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몇 개? 4개가 존재하겠죠. 문제에서 개수를 물었으니 개수 물어본 거 맞지? 순서쌍의 개수를 물었으니 정답 4개라고 쓰시면 되고 만약 혹시 그걸 만족하는 실제 x하고 y를 구하라 라고 물었다고 하면 x, y를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a가 1이었다고 여기가 1 그럼 x는 그냥 7이었겠지. b가 4였다 그럼 4루트 7인 거야. 그러면 y는 4의 제곱 곱하기 7이죠. 그러면 16 곱하기 7이니까 130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일이 다 계산하세요. 130이 아니고 104, 16, 7, 112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4개가 맞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얘는 뭐 그림을 꼭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놓고 얘에 대한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중점을 찍어서 또 한 변만큼 이렇게 가는 정사각형이 하나 뭐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고 또 대각선의 중점을 찍고 한 변의 길이가 또 얼마짜리 정사각형을 또 하나 그리고 대각선의 중점을 또 찍고 또 정사각형 한 변짜리 조금 더 큰 거 이런 방식으로 근데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맞죠? 그런 다음 사실상 이 부분은 다 점선이죠. 여기 점선이죠. 여기 점선이죠. 사실상 얘가 없다고요. 이렇게 얘가 없어. 니들 그림 잘 나왔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나보고 지금 보이는 이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하라라고 묻는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일일이 다 길이 구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지? 생각을 한번 해봐봐. 한 부분만 볼래? 얘가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둘레 길이를 다 구해라. 지금 보이는 것만 구해라. 그럼 요거 더하고 그 다음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할 거 아니니? 그러면 만약에 분리가 돼서 선생님 요만큼만 딱 썼어. 요렇게. 원래는 요만큼만 구해야 된대. 여기 원래 뭐가 있는데 요만큼만 구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선생님 요거 한 변의 길이 뭔진 몰라. 문제를 읽어봐야 되니까 이거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하고 원래 주어져 있던 사각형 4개의 둘레를 일단 다 구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전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전체 원래 보여지고 있는 사각형의 모든 둘레를 다 구한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뺄 건데 필요 없는 부분이 뭔가 하나만 분리시켜서 확인해 보자고. 자, 선생님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요만큼만 원래는 더해야 되잖아. 이만큼만. 요만큼만 더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이걸 원래 전체 사각형이니까 필요 없는 데까지 여기까지 다 구해버린 거야. 그냥 이 사각형을 다 더해버린 거지. 그럼 필요 없는 건 뭐가 돼? 필요 없는 거 구한 얘랑 얘도 빼야 되고 원래 있던 점선과 원래 있는 점선 얘도 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결국에 이게 뭐예요? 겹치는 부분의 사각형의 둘레인 거지. 이해했어? 한 번 더. 자, 원래는 비어 있지만 나는 원래 여기만 구하고 여기만 구하고 여기만 구하고 이만큼을 구해서 다 더하는 걸 문제에서 낸 건데 그냥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여기까지만 딱 구해야 되는 건데 요 부분을 채워서 내가 여기까지 구했다 이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채웠어. 이만큼을.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이 요만큼 생긴 거 맞죠? 얘만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을 다 구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을 하나씩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둘레에서 겹치는 사각형.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빗금 칠게요. 요만큼. 이해되죠? 요 부분을 빼주시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길이가 될 거다. 자, 그럼 길이를 확인해 봅시다. 얘는 지금 넓이가 2짜리고 얘는 넓이가 3짜리고 얘는 넓이가 8, 넓이가 12짜리였대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너는 루트 2, 너는 루트 3,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너는 2 루트 3. 맞죠? 이거 한 변의 길이만 다 더한 다음 곱하기 4를 하면 전체 사각형 둘레가 되는 거 맞지? 거기에서 뺄 거야, 겹치는 걸. 자, 그럼 이 겹치는 거 잘 봐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였는데 대각선의 중점에 찍은 거니까 그거의 절반이었겠죠. 루트 2의 절반. 2분의 얼마? 루트 2가 한 변의 길이였겠지? 그럼 여기도
원래는 루트 3짜리인데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었겠죠? 얘는 2루트 2짜리인데 절반이니까 루트 2만 필요했겠지? 이걸 한 변으로 갖는 사각형 둘레 곱하기 4 이걸 빼주시면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의 길이가 된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림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6번. 뭐 쉽네 이거는.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는 1이다. 루트 3x 빼기 루트 2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놈의 해가 x는 p이고 y는 q일 때 나보고 p 더하기 q 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요. 자,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거 맞죠? 그럼 가감법 써볼까요? 자, 루트 2와 루트 3의 최소 공배수 루트 6으로 맞춥시다. 그러면 위에는 루트 6이 되려면 루트 3을 모든 항에다 곱하겠지? 첫 번째 식에다 루트 3을 곱하시면 루트 6x 루트 3 곱하니까 3y는 루트 3 밑에는 루트 6이 되려고 루트 2를 모든 항에다 곱할 거예요. 그럼 루트 6x 루트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y는 빼기 루트 2가 되겠네. 그리고 두 식을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빼주면 얘 사라지지? 3y 빼기 2y니까 5y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니까 플러스 루트 2 부호 실수만 안 하면 돼요. 5 이항하셔서 요렇게 y값 찾았죠? 얘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가 q라고 말한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를 여기든 너희들이 편안한 곳에다 대입해서 누구를 찾아주면 돼? x를 찾아주면 되겠지? 요건 구했다고 할게. x값 구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5분의 똑같이 5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3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그럼 p가 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p 더하기 q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 역수 취급하라는 거야. 근데 둘을 더해보니까 루트 3 사라지네. 그러면 5분의 뭐 남았어? 2루트 2였던 거지? 5분의 2루트 2지? 그러니까 역수 취급한 거니까 2루트 2분의 5 유리화 하시면 정답이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4분의 5루트 2가 최종 정답. 어렵지 않고. 자, 7번. 7자리 자연수. 자, 이건 연습을 좀 잘해보자. 7자리 자연수 A에 대하여 루트 A의 정수 부분은 M자리의 자연수이고. 자, 첫 번째 문제. 문제가 지금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문제 안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잘 봐. 예를 들어 10이 있었어. 10의 1제곱이죠? 몇 자리수예요? 2자리수죠. 10의 1제곱 2자리수. 10의 제곱 100이지. 몇 자리수? 3자리수. 10의 세제곱 1000. 몇 자리수? 4자리수. 느낌 오고 있어? 하나씩 더 크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의 6제곱이에요. 몇 자리수예요? 7자리수겠죠. 10의 11제곱 몇 자리수예요? 12. 12자리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랬다고? 7자리의 자연수 A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럼 A는 7자리의 자연수이려면 10의 6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7제곱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맞지? 여기부터 7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자리가 되려면 10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경우니까 그거 되기 직전까지겠죠.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루트 A를 묻고요. 루트 A. 그럼 루트를 붙이라는 거니까 너는 10의 세제곱 이상. 너는 여기다 루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 10의 세제곱은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10이 한 번 남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요 놈은 몇 자리수니까? 4자리수니까 루트 A가 결국 몇 자리수? 4자리수다 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선 M자리수다 라고 나왔으니 M값이 얼마다? 4다 라고 설명한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왔냐? X가 Y보다 더 크거나 같을 건데 이때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XY가 자연수예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얘의 정수 부분이 6이 될 거야 라고 말해.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부등식 범위로 표현하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번 기회에
몇 자리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정수 부분이 6이다. 그럼 6이거나 6점 뭐뭐뭐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뭐 대충 때려 맞춰서 6점 뭐뭐뭐 막 쓸 거야?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범위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너는 6 이상 맞아요? 6이거나 6점 뭐뭐뭐니까 7 미만이다 이거죠. 얘가. 맞아. 그럼 루트를 벗기면 양변을 모두 다 제곱하는 거니까 36 이상.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여기는 49 미만.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지?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xy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항상 자연수 xy라는 말이 주어지면 미지수의 개수가 원래 2개면 식도 몇 개? 2개여야 연립이라는 게 되는 건데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여서 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순서쌍을 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좀 부족해도 자연수인 경우에는 일일이 대입해서 순서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화 될 수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야 된다고 순서쌍을 쓰는 게. 그러면 그대로 나보고 써보라는 거야. x에다 뭐부터 대입해보지? 이렇게. 이해돼요? 36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니까 일단 최소 한 5 정도부터 아니면 뭐 4부터 해보던가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4를 해보면 안 될 거고요. 5를 해볼까요? 그러면 5의 제곱 25지? 25. 그럼 여기에다가 36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완전제곱수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y에 만약 1이 들어갔다 그러면 26이니까 안 돼. 2가 들어갔다 그러면 25 더하기 4 안 돼. 25에다가 3의 제곱 9, 34 아직 안 되죠? 뭐부터 되겠어요? 4부터 되겠죠. 이해되죠? 요거 하나밖에 안 되죠. 이때 잘 봐야 돼. x가 y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5면 5보다 작은 걸 쓰는 거야. 선생님 좀 전에 4일 때는 왜 안 된다고 했던 거냐면 4가 들어간 수가 얘가 1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의 제곱이면. 근데 4보다 작은 숫자인 3, 2, 1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6이 들어갔어요. x가 6이면 일단 6의 제곱 36이 됐지? 그러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 가능하겠죠. 6보다 작은 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겠어. 36 더하기 9잖아. 그럼 45잖아. 49보다 작지? 근데 여기에 딱 4가 들어가는 순간 36에다가 4의 제곱 16이 들어가는 거니까 49보다 커져서 안 돼.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36을 보고 36일 때니까 x가 6일 때부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거기에 근접한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5,4 하나, 그 다음 6,1, 6,2, 6,3 이렇게 3개.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은 몇 개? 4개겠네요. 순서상 개수 구하라는 거 맞죠? 볼게요. 네, 순서상의 개수. 요걸 n이라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m이 4고 n도 4였네. 최종 질문은 나보고 m 곱하기 n을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니 당연히 4, 4, 16이 최종 정답. 어렵지 않지만 사실상 어떤 친구들은 이게 체감적으로 되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하나하나 끊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봐야 된다.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놈의 소수 부분을 an이라 하겠다. 그럼 an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왜냐면 이게 n제곱보다 1만큼만 큰 거니까 너는 n점 뭐뭐뭐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정수 부분이 n일 거니까 소수 부분 an은 전체 루트 n제곱 더하기 1에서 정수 부분인 n을 빼주면 끝나는 거죠. 맞죠? 정확하게 표기해 준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에 2222 더하기 2222 통째로 제곱. 요 놈의 1의 자리 숫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자, 해볼까요? 요 놈은 위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n 대신에 2222를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면 2222 제곱 더하기 1 루트. 그 다음 빼기 2222. 여기까지가. 이 동그라미 친 게 여기까지죠. 근데 여기에 다시 뭐예요? 더하기 2222니까 이건 당연히 소거가 될 거고. 괄호 안에 계산된 결과가 얘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놈을
그놈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제곱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통째로 뭐 하라고 되어 있다고? 제곱.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뭐밖에 없니? 2222의 제곱 더하기 1 얘밖에 안 남았지. 요 놈의 1의 자리 숫자를 물으니 1의 자리만 계산하면 되지. 2의 제곱 4 더하기 1 최종 정답 얼마? 5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